자, 그러면 간단하게 거세 경제를 좀 해볼 건데요. 달러의 붕괴는 임박한 것 같습니다만 대환화폐로 등장하고 있는 이른바 브릭스나 또는 아시안권 그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이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로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달러의 인덱스가 쉽게 무너지지 않겠네요? 아닙니다. 달러의 인덱스가 빨리 무너질 건데 지금도 많이 무너졌는데? 달러의 인덱스가 무너지지 않더라도 국제적인 국제적인 통화로서 상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대체로 무엇이 등장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CBDC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시진핑이 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문을 하면서 많은 성과들과 얘기를 나눴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양쪽 정상이 이 정상회담을 서로 상호 교환해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중국이랑 뭔 일을 굉장히 크게 지속적으로 밀접하게 벌리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호들을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그 사우디와 중국의 입장 관계가 사우디와 중국이 아닙니다. 사우디와 걸프 협력회의의 협력으로 지금 얘기가 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를 포함한 아랍에미레이트나 주변 거기 중동의 산유국들을 전부 다 아우르면서 그 대장 노릇을 사우디가 하면서 중국하고 지금 뭔가 회의를 진행한다는 거죠. 가장 큰 쟁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을 늘릴 것이고 이에 대한 결제를 위안화로 하는데 합의를 봐버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 수입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수급하고 있는 중국이 위엔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확보함으로써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현재 공급망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이유는 원자재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원자재 7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 이제 중동산 석유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에너지와 그 원재료를 동시에 석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석유 수급 사정은 매우 평탄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미국한테는 유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달러가 아니라 석유를 감산한다. 석유를 증산하지 않겠다. 감산하겠다라고 오페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 파는 거는 다른 데로 안 새 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을 주든지 단가를 어떻게 결정하든지 지들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동안 달러로만 확보할 수 있는 원유를 위엔화로 확보함으로 인하고 달러 사용을 줄이고 위엔화의 국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이른바 새로운 돈줄을 열은 겁니다. 그리고 중동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 그래서 석유 판로도 마땅치 않을 뿐더러 지금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태예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옴시티 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네옴시티. 앞으로 10년 동안 4,500조 원을 쳐발라야 돼요. 지들 근데 이게 계획대로 치면. 사우디가 네옴시티도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석유를 뽑아내야 돼요. 근데 석유를 뽑아내면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지면 100톤을 파나 50톤을 파나 똑같아져 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거 없이 무한대로 석유를 뽑아가지고 중국한테 퍼 넣어도 가격이 안 떨어지고 중국은 그 가격을 유지해 줄 수 있게 사주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중국이 산유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중국이 받아들인 석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네가 가공하고 재정리해가지고 지네가 쓸 수 있는 걸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수출도 할 수 있겠죠. 인도에 대줄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제 사우디 유전을 자기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권한을 얻게 된 거고, 거기에 달러가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럼 그걸로 뭘 해줄 수 있을 거냐는 얘기죠.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엄청난 원자재와 인력들을 사실상 중국이 공급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피차에 서로 윈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중국이 최대 산업기지국이니까, 최대 산업기지국인 중국이 안정적인 원자재와 그 다음에 석유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세계 물가는 안정선 위치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낼 경우의 얘기죠. 우리는 해당 사항이 조금 애매하네요. 아니, 이게 우리도 친하게 지내면 된다니까. 늘 얘기했잖아. 이제 앞으로는 미국 위주의 어떤 수출 트렌드라든지 산업 트렌드 자체를 이제는 중국 위주로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조금만 이 방향성만 돌려주면 돼요. 왜? 미국은 네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곁가지로도 만들어줄 수 있어. 너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는 모든 산물들이 원자료나 재료들, 부품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메이드 인 USA를 딱 붙이면 그 다음부터 단가가 비싸져서 전 세계로 팔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이키가 미국 신발인 줄 알지만 미국에서 뭐 깔창 하나 만듭니까? 전부 다 인도네시아나 뭐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에서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거를 미제인 것처럼 미국 브랜드를 붙여서 파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앞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 그 얘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제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 중에 문제는 이러한 무역 거래에서 일어나는 결제를 뭘로 할 것이냐,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즉 달러가 아닌 돈을 갖고 이걸 진행을 하게 되면 위에나를 만약에 사우디에 줬을 때 사우디가 건설기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 식량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벤츠 자동차를 수입하고자 했을 때, 자, 위에나를 그 나라에서 받아주면 문제가 아닌데 안 받아주면 사우디도 곤란해지거든. 따라서 직접 맞바꿀 수 있는 재화, 그러니까 기름하고 건설자재, 세멘트하고 맞바꿀 수 있는 걸 제외한 다른 거는 위에나가 아닌 다른 걸로 뭔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얘기지. 이 디지털 화폐가 빨리 돼가지고 브릭스, 뭐 러시아 이런 쪽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서 그게 국제적인 유통이 되면 이게 좋은데, 이게 미국의 정책적 방해도 있겠지만 서방 국가들이 그거를 고스란히 받아줄 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최소 2, 3년은 어느 정도 이러한 화폐가 등장해서 유통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는 개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금과 은이죠. 그래서 은은 전 세계에서 중국의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보유량도 많고. 그래서 충분한 은을 갖고 있는데, 은은 이제 충분한 대신에 양이 많아서 충분한 대신에 가격이 너무 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0원권밖에 안 돼. 따라서 10,000원권도 좀 필요해. 그럼 10,000원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뭐다? 금이라는 거죠. 금값 안 보던 사이에 되게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국제시장 안에서 지금 중국이 금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그 내년에 뭐 금값이 뭐 30% 정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 이상 오를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그게 지금입니까? 뭐냐면 러시아에서만 올 한 해에만 러시아에서만 공식적으로 300톤을 사들였다고 하거든요. 이 올해 국제시장에서 국제간 거래, 그러니까 나라 간의 이동 거리로 해갖고 팔려 나간 금이 400톤이 안 되는데, 그 중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게 300톤을 중국이 러시아한테 사들인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2,000톤이 있다고 하고요. 중국은 4,000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아마 여기에 앞에 일자리는 하나 보태야 될 거예요. 14,000톤 이상 있을 겁니다. 통계적으로는 미국이 7,000톤이 있다고 해요. 근데 포트녹스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 텅 빈 지 오래됐다고 재무성 관리가 얘기했고요. 지금 지키지도 않아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갖고 있던 7,000톤의 금을 모르게 비자금으로 다 팔아버리고 계좌로만 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음모론들이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국제시장에서 금에 대한 거래가 예전처럼 예금 증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물을 다 내놓으라 그래갖고 실물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금값이 많이 오르겠네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러시아나 주변국들한테 금을 사들이고 있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중국과의 무역거래 이외에 나머지 대안화폐로 지급해야 될 화폐 수준으로 금을 지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을 덩어리째 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이에 있는 그 증시에다가 금을 저장을 해놓고 확인을 시켜주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종의 예금 통장처럼 보관증이라 그러죠. 그 금 보관증으로 갖고 이거를 화폐로 돌릴 겁니다. 그러면 이건 대환화폐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든 뭐 다른 나라든 독일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영국이든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달러에 대한 거래를 죽여놓은 상태에서 국제시장 안에서 차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을 이용한 일종의 투자채권 내지는 보관증 같은 형태의 증서를 국제화폐로 이용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맞바꿀 수 있는 금액들은 그냥 위엔화로 거래를 하는데 그게 아닌 거는 그렇게 거래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국의 1년 무역 거래액 중에 최소 10% 이상을 아마 그런 금으로 확보를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된다고 치면 최소 1,000톤 이상의 금이 실제적으로 내년에 시장에 풀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금값이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금값이 오르게 됩니다. 왜냐면 이미 달러는요, 금과 대비해서 가격을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러니까 지난 한 브렌트 우드 협약 이후에 달러는 종이로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 가격 가치가 사실은 60분의 1이란 말도 있고 150분의 1이란 말도 있거든요. 근데 금의 가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이 국제시장 안에서 화폐로 통행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순간 최소 현재 가격에서 배는 오를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1800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뭐 원수로 거의 따져서 그런 거고 네. 우리 돈으로 따지면 30만 원 쪽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저는 최소 60만 원 가까운 수준까지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보다 2배 오른다. 네, 단기적으로 오를 걸로 보여지는데 아마 그 시기는 내년 3월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2월에 양해가 끝나고 난 시점 이후부터 아마 중국이 이런 발표를 할 거예요. 사요? 몰빵해요? 집 팔까요? 2배 정도의 몰빵할 필요 있어? 우리는 그냥 공 하나 붙는 주식을 하고 있는데 뒤에 2배 갖고는 약하지. 근데 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화폐 특성상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이상의 상승폭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달러의 가치는 더더욱 떨어지고 미국의 경제 상황은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 금을 다 모으면 이게 앞으로 금의 전쟁인 거예요. 미국과 서구권이 보유하고 있는 금보다 훨씬 양이 많기 때문에 금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의 가격 결정권과 패권을 러시아와 중국이 쥐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상황에서 디지털 화폐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원자재와 에너지를 그 안에 그 디지털 화폐 보증 수단으로 제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최소한 2, 3년 안에는 브릭스와 러시아, 중국이 주재하는 새로운 국제 디지털 화폐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자리 잡게 되지 않겠냐. 왜냐면 그걸 안 사면 원자재를 못 사는 거예요. 석유를 못 사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지. 아니면 금을 들고 가서 사야 된다는 거야.
근데 금 보유고가 없는 국가는 그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값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고 그게 금값을 조달하기 어려운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화폐 유통 체계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돈 버는 게 이렇게 쉽지만 금 살 돈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